저, 영상은 이번까지 1차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북한 측 택견 그거를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동작을 재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차후에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어떤 자료로서 이제 송덕기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1973년 이후 문화재 지정되는 그 83년 그 10년 기간 동안 이 송덕기가 본인이 택견이라고 얘기했던 거기에 어떤 기술들이나 어떤 체계에 대해서 주도적인 어떤 위치에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 그럼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그냥 멀뚱히 지켜보고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이거지. 자기 일인데. 그러면 10년 뒤에 확인되는 것으로 아까 우리가 기술이 확된 게 확인이 되지. 체계가 많이 세워져 있지. 그런데 1973년에는 이게 민속적인 것이었는데 83년도에는 이게 일본식 무도 느낌이 확 나잖아.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주변에 물어봐도 다 이게 태권도 고단자라든지 다른 그 단체장들도 그런 얘기를 해. 굳이 이렇게 공개적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이 확대가 됐는데 외부에서 누락된 것을 이렇게 쓰는 것이야 누가 뭘 하겠냐.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가져다 접목해가지고 예전부터 이렇게 했던 이게 전통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구분이 돼야 된다 이거야. 내가 송덕기가 잘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야. 외부에서 가져와 접목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접목을 했다. 그래 얘기하면 누가 뭘 하냐. 근데 그 얘기 자체를 안 한다든지 이게 전통적인 것으로 호도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은근슬쩍 이거를 뺀다든지 임의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73년도에서 83년도까지 10년 뒤에 그럼 송덕기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을까? 본인이 머릿말을 쓴 책이요. 그리고 택견의 전부를 공개한다 했고 박종아지 책에 거기에 태권도 옆차기 찬발 놓고 뒤구리기 그게 택견 기술이다 이거 택견 발차기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게 한번 얘기했으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 뒤에는 확인이 또 안 돼. 그런 이질적인 부분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일본 어떤 무도의 어떤, 영향. 좋게 얘기하면 영향이고, 73년도에, 무릎팍치기다 해가지고, 송덕기가 이거 택견 기술이다 해서, 그런데 그것과, 같은 것을 찾아보면, 우리 전통적인 것은 확인이 안 돼. 그 일본 주도에서 배대뒤치기하고 같은 거요. 그걸 택견 기술이다 했거든, 73년도. 그 83년도에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다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 있는 누군가가 그러면 설명을 해야 돼. 근데 그런 설명이 있냐? 그래서 이런 어떤 전통 문화 관련해가 왜곡 현상은 이게 택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일제 강점기 지내면서 일제 잔재들이 이런 우리 전통 문화에 이게 많이 이게 스며들어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택견 자체가 이게 외색이 짙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이제, 어느 순화하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할 부분이 뭐냐. 73년도죠. 문화재 관리국에서 이 기술 숫자가 적다, 체계가 부족하다, 이 문화재 이제 거절돼도 그렇게 알려져 있어. 나는 그거 사실관계라고는 안 합니다. 그렇게 알려져는 있어, 지금. 자, 그런데 그 뒤에 10년 동안 송덕기가 자기가 본인이요. 신한성 그러는데, 그 사람은 별개요. 송덕기가 저기 주체잖아. 그럼 그분이 그럼 멀뚱하게 있었겠냐 10년 동안. 연구자로서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이 저 주변에 들렸겠지. 뭐 택견 기술이 부족하고 다른 것과 비교해도 체계도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심리가 그렇잖아.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지. 노력하려고 하지. 자, 거기까지 문제가 안 돼. 그리고 누락이 돼 있던 것을 생각해가 정리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저 어떤 송덕기의 어떤 저 공로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저 있을 때. 그런데 이질적인 것이 이게 확인이 되고 또 그게 일관성이 없어. 그 뒤에 또 빠져. 태권도식으로 옆차기 하고, 그 다음에 연속으로 저기 뒤우리게 하는 이 기술 자체가 그 뒤에 확인이 안 돼. 그 다음에 일본 저 주도의 배대 뒤치기 이것도 73년도에 택견 기술이다 했다가 83년도에는 이게 또 확인 안 돼.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이거 아닙니까? 태견이라는 책이요. 이 저 태견을 쓰신 저 김종현 선생님을 저 내가 저기 2000 저 이제 4년도에 거기 태릉 성촌에 있었고 나와가지고 내가 그 전인가 그 후인가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 이제 연도는 태견 책 있죠. 이게 상하권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저 출판이 되고 이후고 이게 지금 저 2006년에 이제 이게 발간이 된 것 같은데 그 중간입니다. 내가 왜냐면 김정일 선생을 그 세금정에 있는 그분 사무실 겸 도장이거든. 거기 가면 이제 저 단련 도구 같은 것도 막 있고 그래. 거기 저 도장에 한켠에. 그 내가 저기 저 이제 저 태권도 국제사범이고 교수님 한 분, 그 나한테 선배님인데 그분하고 나하고 이제 저 같이 갔었지. 같이 가서 그 김정일 선생님 저 이제 뵙고 이렇게 이제 여러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내가 이제 한 권 이제 구입을 해서 서점에 나온 거. 근데 여기에 보면, 73년도 택견이라고 송덕기가 얘기했던 것은 이게 민속적입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교차 검증이 안 돼도 그게 저 일반에 이게 좀 이렇게 수용이 됐다고는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10년이 지나가지고 신안성 쪽을 얘기할 필요 없이 송덕기 본인이 택견 기술을 정립을 했다 하면서 83년도에 발표를 했지 책으로 태권도 옆차기 하고 찬발 놓고 뒤우리기 그 택견 기술이다 하고 넣고 그 다음에 뒤에는 또 그게 또 지금 확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73년도 뭡니까 저 일본 주도 배대 뒤치기 하고 같은 거 택견 기술이다 했다가 83년도에는 그게 또 빠져 확인이 안 돼. 그 뒤에 이제 이거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83년도에 송덕기 이분이 택견의 모든 것, 자,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머릿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에 와서 택견의 전부를 공개하게 된 것이다. 자, 이게 택견 전부 공개했다, 이거야. 그런데 또 누락된 게 있냐? 이 뒤에 85년도에 김종현 선생이 정언하기로는 송덕기를 만났다 그래. 이 83년이고 2년 지나서 85년에서 이게 87년도 2년간의 이게 만남 이게 결과야. 그럼 택견의 전부를 공개했어. 근데 2년 지나서 김정현 선생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다. 김정현 선생이 얘기를 해서 송덕기라는 분이 김정현 선생한테 택견을 남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해. 그렇게 해서 출판 준비를 했다는 거야. 나는 이게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왜 83년도에 택견의 전부를 공개했다 머릿말에 쑤으면 그렇구나. 이 택견이 이제 저 전부가 공개됐구나. 택견 기술이 송덕기가 알고 있는 게. 그런데 2년 지나서 김정현 선생을 만나가지고, 또, 남기고 싶다 했대. 뭘 남기냐 이거지. 택견 전부 공개를 했는데 이미. 근데 2년 지나서 85년도에 김정현 선생 만나고, 송덕기가 김정현한테, 택견을 남기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김정현 선생이 출판 준비를 했다. 그거는 김정현 선생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나하고, 그 이제 선배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결과로서 이 태견 책이 나온 거예요. 태견. 또 좋다. 여기까지 또 양해를 해보자. 사람이 하는 게 그렇잖아. 73년도에 택견에 20가지 기술이 있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100가지 기술이 있는데 내가 80가지를 누락을 시켰구나. 그래 80가지를 이렇게 보충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태권도 발차기 몇 개 이렇게 그냥 가져다가 택견 기술이라고 했는데 이거 문제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빼고 73년도에 얘기했던 거 이거 일본 베데디치기네. 이게 또 문제될 수 있겠네 해가지고 그걸 또 83년도에도 빼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자. 자, 그러면 83년도에 최소한 택견의 기술, 그거는 문화재로 지정되고 보유자 위치에서 택견의 기술을, 전부를 공개했다 했으며, 또 뭘 남기냐? 또 생각 안 난 게 있어가, 택견에 100가지가 아니고, 원래는 한 200가지였는데 내가 100가지를 뺐네, 남기지를 못했네. 그래서 그럼 김정현 선생한테 그러면, 택견을 남기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해하는 게 맞냐? 또 거기까지 또 그러면 양해를 해보자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김정현 선생의 태견 책에 이게 있는 겁니다. 페이지는 123쪽인데 간단하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정기술 1985년 송특기 선생의 태견을 촬영할 때 데코이는 일본의 야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야와라 그거는 합기도 최웅술 선생이 했던 것을 그거를 이제 그거하고 같은 계통이에요. 1985년 송특기 선생의 태견을 촬영할 때 데코이 그러니까 야와라의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다. 야와라 데코이에는 비기로 전수된 기술이 5종이 있다. 5개가 있다. 이 기술들은 제자라 해도 아무에게나 가르쳐주는 기술이 아니었다. 필자는 덕암 최홍술 선생으로부터 그래 합기도 도주입니다. 이분이 최홍술 선생으로부터 야와라 데코이의 비정기술을 모두 이어받았기 때문에 송특기 선생이 태견 비정기술을 시연할 때 야와라의 비정기술이 본래 태견이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다. 송특기 선생은 야와라의 비정기술 5가지를 능숙하게 해 보였다. 지금 이 얘기요. 정리가 돼야 되는데. 1985년, 그리고 1983년에, 박종관 씨 책에 송특기가 택견의 전부를 공개했다 했지. 그리고 2년이 지나서 1985년에 김정현 선생하고 만나게 돼. 그 계기는 책에 적혀 있습니다. 만나서, 시연을 하는데, 김정현 선생 정언이지. 정언인데, 일본 야와라에 이 5가지 비정기술이 있다 이거야. 그거는 제자라고 해도 아무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근데 자기는 거기 최홍수 선생한테 그걸 배워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송특기가 시연하는 거 보니까 이 야와라 5가지 비정기술 그대로 시연하더라 이거야. (1973년도) 예홍의 선생이 조사했을 때는 이게 민속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고 그나마 이게 부족해도 인정을 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때 일본 야와라의 5가지 비정기술을 가지고 있다, 송특기가 얘기했든지,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든지 하면은, 그거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1973년, 83년, 그리고 85년도에 김정현 선생 정언으로 송특기가 일본 야와라의 비정기술 5가지를 시연한다 이거야.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그거를 최홍수 선생으로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 보니까 그거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태견 책이 이렇게 촬영이 돼서, 그리고 김정현 선생 거기 말씀으로 이제 태견 책을 출판할 때 어려웠던 거,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필름이 어느 정도가 있고, 그 이제 세부적인 거, 그분 말씀 잘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이제 선배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니 그냥 듣고 있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김정은 선생이 그러니까 이 택견이 일본 그 사무라이들이 했던 거 야와라의 뿌리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역사적인 것으로서 나는 김정은 선생의 의견이라고 존중을 합니다. 정명은 안 되지만 자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973년도에 송덕기가 예홍해 선생한테 뭐라고 해서 조사 보고서에 있지만 서성한테 조목조목 배우지를 못했다. 그래서 안타까워한다. 이래 조사 보고서에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1차 사료는 송덕기를 신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성한테 조목조목 배우지를 못해서 안타까워한다. 이게 1973년이잖아. 그리고 택견은 총 20가지 기술이 있다 했고, 본인이. 그 반수로 나누면 10여 가지다. 그 기술들이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83년, 2년 지나가지고 시연을 하는데, 김정은 선생이 보니까, 야와라 5가지 기술을 한다 이거야. 비전기술을 그것도 제자한테는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는 그 기술을 송덕기가 하고 있다 이거야.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태견, 그리고 김정은 선생 관련해서 송덕기가 시연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학술적으로 내가 그거를 풀어가지고 내가 어떤 근거가 있으면 내가 이거는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1973년 서성한테 조목조목 배우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한다. 이용희 선생 얘기가 그래. 조사 보고서에 그래 적혀 있어. 그런데 83년도 돼가지고는 이게 송기술이 26가지로 대폭 늘어나고 송기술이 그지? 이용희 선생이 칼집이 하나밖에 없다. 그 확신을 가지고 조사 보고 썼는데 송기술만 26가지야. 그 다음에 다른 기술도 확 늘어나지. 그 다음에 발차기. 태권도식으로 옆차기하고 찬발 놓고 뒤우리기까지 택견 발차기라고 해서 해둔 거야, 송덕기가. 그걸 나중에 일관되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또 확인이 안 돼. 그 다음에, 73년도 얘기했던 그 주어도 배대 뒤치기하고 같은 거, 그 택견, 기술이다 했는데, 83년도에는 그 택견 기술이 빠져 있어, 또. 택견 기술 전부 공개한다고 하면서도. 그 다음에 2년 지나가지고 택견 기술 전부 공개했는데 2년 지나서 김정은 선생한테 택견 남기고 싶다고. 자, 여기까지도 저는 송덕기 그분을 존중하고, 건전한 비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누가 건전한 비판 할 수 있어. 그 자꾸씩 어른들한테도 비방을 해서는 안 되지만. 설명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 근데 85년도에 그러면은, 뭡니까, 김정은 선생님은 최홍수 선생 수제자로도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기도의 초창기 멤버시고, 이 무도계 원로세요. 그런 분이 딱 보니까, 송덕기 하는 거 보니까, 일본 야와라 비전기술 5가지 그대로 한다 이거야. 그 깜짝 놀랐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책에 써두신 거예요. 그리고 촬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송덕기 기술이 지금 택견, 김정은 선생의 택견 기술에 이렇게 확인을 할 때는, 일본 야와라 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송덕기가 모델로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과연 우리가 1973년도에 1차 사료에서 송덕기를 신뢰할 수 있는, 그것과 같은 것이냐,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느냐. 이건 교육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1973년도에 문화재관리국에 예홍해 선생님이 보고를 했지. 그리고 83년도 송덕기 자료를 보니까 이게 기술이나 체계가 대폭 확대됐고 이 체계가 어떤 일본식 무도 느낌이 이게 난다는 거야. 자, 이거는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판단하세요. 자, 근데 기술의 숫자가 확 늘어나는 건 이게 객관적이지. 그리고 태권도 옆차기식, 그 다음에 찬발 놓고 뒤우리기도 택견 기술을 했다가, 이게 또 뒤에는 확인 안 돼. 빠져. 송덕기한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 무도의 영향 부분에 있어가지고, 뭡니까, 1973년도 조사 보고서에는 무릎 박치기, 그래가지고 주도 배대 뒤치기하고 같은 건데, 그게 83년도에는 이 택경 기술이다 했는데, 이게 또 빠져 있어. 그 일본 무도적인 영향, 거기에 내가 얘기를 했듯이,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사셨던 분이니까, 일본 문화 영향권에 있어. 그래서, 일본 주도, 캔도,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라테도 들어왔지. 이 한반도에. 그러니까 학교 최고로까지 하고, 일본 순사들은 주도 하고 다 했잖아. 각급, 그 당시 파출소마다 그런 도장이 다 딸려 있어서. 그러니까 송덕기가 일본 주도를, 이렇게 알아설 수 있어, 기술을.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런데 그게 그럼 택경 기술이라고 했다가, 아니, 문제되겠구나, 뺐다, 이러면 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도 설명을 안 해주잖아. 그냥 믿으라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 그 일본 무도 영향적인 부분, 그래, 구분할 것은 구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3년도에 이게 택견 전부를 공개했다 했어. 그런데 2년 지나가지고 김정현 선생이 시연하는 거 보니까 송덕기가 일본 그 야와라의 비전기술 5가지를 다 한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이게 책을 촬영하게 됐다. 그리고 책에는 송덕기가 이게 시연을 하고 있지만 일본 무도적인 것이 이게 확인이 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